예, 반갑습니다. 할 땐 하고 말 말아야죠, 그죠? 우리 경상도 사람의 예의죠, 그죠? 자, 오늘은 155페이지죠? 예, 맞습니까? 맞다 그래줘요. 오늘 아마 첫 시간이면은 뭐 한 30분? 30분 안팎 기면은 끝날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그죠?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2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여기에서 두 가지 구역이 나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나오는데, 자, 두 구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구역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용도 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용도 구역은 5개 이미 배웠죠, 그죠? 뭐죠? 개, 시, 수, 도, 입,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공원 구역, 마지막으로 사라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5가지만 용도 구역이고 얘는 용도 구역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용도 구역이 아니다. 이 말은 기, 주, 지, 입, 협심, 결고, 즉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이죠, 그죠?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누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뭐요? 어떤 절차가 있겠죠, 분명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두 구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여기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두 구역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뭐냐?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뭐 그림 그릴 필요 없이요. 특정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개발 지역에 뭐 전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임야가 있어요, 저기 끝에 뭐 조그마한 최락지구가 있어요. 이런 미개발 지역을 하나에 개발하려고, 그죠? 개발하려고 계획을 작성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수용 등등을 다 나름대로 계획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도로 등등등 설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대충 여기 인구에 한 3만 명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3만 명 왜 들어오느냐? 요 면적 범위 내에서 아파트 건설하고, 그죠? 이것저것 보면은 보통 한 3만 명 될 거야.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고, 아시겠죠? 등등 할 겁니다. 그 정도 예상했는데 10만 명 들어올 것이 올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은, 그렇죠? 사람 몇 명 얼마 없는데 도로가 8차선이야. 의미 없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오는 사용 인력에 맞춰가지고 기반시설 등등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래서 개발됐는데, 자, 추가적으로 그 뒤쪽에, 그 옆쪽에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세월 흐르다 보니까 연장해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뒤로 옆으로 추가적인 개발 행위를 위해 추가적인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잖아요. 왜? 추가적인까지 염두에 가면서 하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 어떡하냐, 그 얘기죠. 이럴 때 잘 보세요. 그러면 현재 자, 도로 등등 보세요. 도로 보세요. 도로를 현재 4차선인데 추가적으로 건물 개발행위 들어오면은 도로 설치하면 돼. 그럼 기존에
넓힐 수 있고 싶어도 못 넓힙니다. 왜? 도로 양쪽 건물 다 들어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넓히냐고. 그 건물 하는 것도 뭐 좀 비싸야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반시설을 확장이든 또 개발 다 됐으니까 어느 지역에 그래 또 설치하냐고. 그 지역에서.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기반 시설의 설치가 뭐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에요? 개발된 지역이에요? 개발된 지역은 일단은 도, 관, 농, 자자 어디예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하나는 빼고. 그렇죠. 녹지지역 빼고요. 누구야? 손 들어보세요. 반드시 묻습니다. 집에 가 이제. 나 저러면은 이 강의 할 맛나. 여러분은 뭐요? 혹시나 얘기해도 틀리면 어떻게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 쪽팔리면 되지. 틀려도 얘기하세요. 난 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할 겁니다. 기분 안 나쁘게.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그것을 안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틀려 좋으니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저래 맞추면 더 좋고. 이따 또 물어볼 거야. 틀릴 때까지. 자, 그러면 최소한도로 개발된 지역이니까. 그렇죠? 녹지 지역은 아니다 그 얘기죠. 녹지 지역은 개발 안 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용도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도로 등등의 기반 설치가 곤란해. 그런데 개발이 한대. 그럴 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뒷부분을 확 지정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지정해 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일단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설치가 곤란하니까 반대로 건축 행위를 막아보자 그 얘기죠. 그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강화시킨다. 강화. 항상 강화란 말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완화 그러면은 풀어주는 겁니다. 이럴 때 건폐율은 그냥 강화인데 용적률은 최대 50%까지 강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다가 가령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지정되는 순간 몇 층까지? 몇 층까지? 그럼 땅 주인이 건물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렇게 10층까지 건설해야 타산 나오는데 5층까지밖에 못 한다. 그러면 타산 안 넣으면 건축행위를 안 한다. 즉 개발행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건폐율은요 50%란 말 나오면 안 되지. 건폐율이 만약에 60%다. 50% 강화. 건폐율 30%. 그럼 짝대기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약간 어느 정도의 숫자적 개념 없지만은 어느 정도 약간 강화시키지만 미미해요. 주로 뭐다? 건폐율 60인데 한 50% 요거는 가능하겠지. 그죠? 그죠? 하지만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50% 해가지고 개발 행위를 막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 어떻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책 봐요.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자, 특광 등등은 주거, 상업, 공업 맞죠? 여기에 녹지, 녹관, 농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에서만 개발 행위로 인하여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시설의 설치가 뭐요? 곤란한 지역. 이거를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요거를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요 단어만 싹 바꿔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구역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됐고요. 상가 2번 기준 시원찮아요. 기준 도시 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만 국영이고 국토법 안에서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근데 왜 자신감이 없어요? 다시 한번 기준! 다시 한번 기준! 그래, 딱 나와줘야 돼. 그래야 이거 안 까먹어요. 근데 시험장 가면 기준! 하면 왜 기억이 안 날까? 따라 하는 사람은 기억나요.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해줘 외운단 말이에요. 외우지 마시고 냅두고요. 그래서 1번은 냅둬요. 그냥 저번 20%, 2년 20% 요거 할 거니까 나중에. 2번, 3번, 뭐 3번 했죠. 그죠? 똑같죠. 그죠? 4번 보시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기반 시설의 변화를 주기적 동그라미 하세요. 요것만. 나머지는 됐고요. 주기적. 뭐 분기마다 아니에요. 뭐 월별, 뭐 분기마다, 무슨 하여튼 뭐 매년. 하여튼 무조건 주기적 외에 다른 용어는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넘깁니다. 3번의 절차. 이제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한마디로 지정 절차인데요. 용도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아니죠. 지정 절차.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행군수. 그러니까 지방 도계비. 심의 거칩니다. 그냥 바로 그냥 심의 거치면 땡. 통과되면 그냥 지정. 또 지정된 거를 또 변경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도 변경하고 변경할 때는 마찬가지 심의 거칩니다. 지정되면 그냥 고시합니다. 공부의 고시 끝. 아시겠죠? 만약에 지정된 걸 변경할 때도 심의 거쳐 변경하고 다 똑같이 그죠? 심의 거쳐 변경하고 변경되면 고시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변경 따라가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심의 지정 고시. 심의 지정 고시. 쌍가로 3번이 그 얘기예요. 쌍가로 3번하고 쌍가로 4번 있죠? 예. 연결된 건데 쌍가로 3번이 바로 절차인데 1번이 뭐라고요? 심의. 2번이 지정고시예요. 지정고시. 지정 속에 변경 들어있는 겁니다. 심의 지정고시인데 1번 보시면 1번 맨 끝에 심의 거쳐라. 박사 기억. 개발 밀도 관리구역 명칭 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있잖아요. 명칭이. 이 뜻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명칭 정할 때 이름 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이름을 변경할 때도 심의 거치고 니은 구역의 범위 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변경할 때도 심의 거치고 그 뜻이에요. 디귿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정할 때에도 심의 거치고 정한 범위를 변경할 때에도 심의 거치고 그 얘기죠. 니은 됐고 2번 심의 거쳐 통과되면 구역 지정하고 지정되면 고시함으로써 알려주라. 고시는 무조건 지자체는 공보 중앙은 관보 다 똑같아요. 쌍가로 4번 나오잖아. 그죠? 강화범위인데 바로 두 번째 줄 끝에 나오죠. 그죠? 용적률에 대해서만 최대 얼마까지? 50%까지다. 양이 얼마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2번. 부담구역. 얘는요, 한마디로 보세요. 똑같이 지정권인데 똑같죠. 그죠? 특광, 특시, 특도, 시행군수인데 먼저 동그라미 자, 요거는 용어 정의가 현재 좀 빠져 있네. 보니까 용어 정의가 빠져 있어요. 앞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돼 있는데 잠깐만요. 자, 32페이지. 뭐 빠진 것이고. 그러니까 책이 보니까 한번 읽어오거든요. 읽어보니까 빠진 게 많아요. 그래서 빠진 것 중에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내가 바로 하지만 조금 좀 덜 중요하거나 나중에도 괜찮은 것도 내가 요약 좀 할 때 그때 추가 좀 넣어가지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양이 보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2번은 거기 쌍가로 1번 그 위에 뭐가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지정권자든 아니면 의의 나와줘야 돼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자 32페이지 19번으로 대체합니다. 아시겠죠? 없기 때문에 19번 요겁니다. 18번은 책이 그거 있으니까 됐고요. 자 19번은 뭐냐? 개발 밀도 저를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한마디로 저를 봐요. 자, 얘는요, 얘는 요거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무슨 지역? 요거 외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주상공은 아니겠지? 별로 안 높네. 그러니까 주상공은 아니면은 뭘까요? 주상 빼고 뭐요? 예? 그렇죠. 녹관, 농자. 딱 네 개에서 네 개를 말해요, 그냥. 그죠? 녹관, 농자. 따라해요. 녹관, 농자. 두 구역은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중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시험에 중복된다, 중첩된다 나옵니다. 틀립니다. 아시겠죠? 중복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얘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이죠. 미개발 지역이죠. 맞잖아요. 미개발 지역이잖아요. 자, 여기에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현재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골 가면은 그냥 한 2차선 도로 그냥 하나 있고 양쪽 전부 다 논이고 밭이에요. 양 전부 다. 자, 산 밑에 칠학지구 한두 개 있어요. 그런 느낌 보세요. 그런데 현재 그 칠학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2차선 도로만 있어도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게 칠학지구가 2배로, 3배로, 5배로 그것도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 등등이 들어선다면은 그 도로 가지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 기존보다 2배, 3배, 심지어는 10배로 새로 설치하든지 넓히든지 도로만 가지고 안 돼요. 도로 등등 7가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책이 빠졌어요. 요거에 대해서 써드릴게요. 얘는 뭐냐, 일단 얘는 먼저 용어정입니다. 얘는 한마디로 요거요. 기반 시설의 설치가 얘는 뭐요? 필요. 얘는 뭐요? 곤란. 얘는 뭐요? 필요. 그 필요한 기반 시설이 뭐냐? 첫 번째 보세요. 요거. 따라 도로. 따라 도로. 그다음에 공원. 따라 공원. 녹지. 따라 녹지. 아, 여기 있네 밑에. 아, 앞에 있네. 앞에 용어적인 파트 있네. 그다음에 그럼 요거 안 적을게. 그냥 짧게 있으니까. 요거요. 자, 따라합시다. 도공녹학수합해. 요거는 용어정이 32페이지 21번에 있네. 그죠? 다행히 앞에 있네. 책이 없는데도. 원래 이거는 뒤에 넣어줘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도공녹학수합해.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 도가 뭡니까? 다 같이 시작. 도로, 공원, 녹은, 녹지, 학원, 학교, 수는, 수도, 하는, 하수도, 폐는,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게 필요하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이건 기본. 그리고 저를 보세요. 요것이요. 요것도 그런 말은 없지만은 이게 가장 필요한 순서입니다. 1등. 이게 다 만들 때 막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어디든지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도로. 그래서 싹 다 밀었어요. 예를 들어 개발할 때 다 밀고 경계선 등등 하는 것이 도로. 그리고 그 옆에 공원. 왜? 그런 데는 개발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녹지 공간, 또 녹지 해줘야 돼. 예, 거기도 아파트 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자, 아파트 단지가 대단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필요합니까? 중학교 필요해요? 고등학교 필요해요? 대학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대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학 들어오면 그 개발된 그 지역보다 더 크면 컸지 더 작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학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대학도 포함이 된다고 시험 나옵니다. 그다음에 수도 필요하잖아요. 아파트 생기면 그죠? 이건 아파트 잡아요. 개발하기 전부터 만약에 아파트 짓게 되는 순간 필요한 것이 수도예요. 이제 그죠? 예. 그다음에 하수도. 그다음에 쓴 이후 하수도물 폐기 처리 시설. 그러니까 요게 순서대로 보면 돼요. 이게 순서. 가장 필요한 거 도로. 그런 말은 없지만은 저는 알아요.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처음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온 거 요겁니다. 도공, 녹학, 수합회. 시작. 도공, 녹학, 수합회. 그러니까 21번 됐고요. 19번의 용어 정의는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녹관 농자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등의 밑에 21번에 7가지 필요한 시설이 있죠. 기반시설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합니다. 누가 확보합니까? 누가 확보해요? 그렇죠. 지자체 그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원래 도로 설치 누가 하죠? 지자체가 하는 거야, 지자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산시장이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왜? 땅값이 봐봐요. 150 이제 7페이지 갑니다. 자, 가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녹관 농자 요 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요 상태에서 첫 번째 핵심 총 4가지 있는데 오늘 2가지만 할게요. 요렇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첫 번째 행위 제한이 아시겠죠? 행위 제한이 어떤 해제되거나 또는 완화. 여러분 책이 있는 것은 157페이지 맨 밑에. 그렇죠? 2번에 박스 기억. 아시겠죠? 행위 제한이 해제. 책이 완화가 뭔데? 완화 먼저 쓸게요. 헷갈리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뭐요? 해제. 뭐 때문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죠? 법이 바뀌는 바람에 행위 제한이 법 바뀌기 전보다 완화. 또는 뭐 아예 폐지, 해제. 자, 두 번째는 뭐냐?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뭐냐? 용도 지역 등이 변경돼요. 용도 지역이, 용도 지구가, 용도 지역 등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지역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 그렇죠?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또는 뭡니까? 이렇게 완화되거나 행위 제한이 완화. 그러니까 얘도 행위 제한이 또 완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3번 20%, 4번 20%는 외우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여튼 간에 완화되거나 해제, 또 완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법령이 재개정되는 바람에 완화, 해제. 2번, 니은은 뭐라고요?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녹지에서 주상공, 변경. 아니면 용도 지구가 변경. 개발이 안 되는 쪽에서 개발되는 쪽으로 변경. 그렇죠? 용도 구역은 개, 시, 수, 도, 입. 그 자체는 개발이 안 돼. 그죠? 거기에서 뭡니까? 해제. 그죠? 예. 완화, 해제는 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땅들은 뻔하게 평당 20만, 30만 한다 가정합시다. 이 상태에서는 사람이 안 살려고 그래. 개발 안 되니까. 해제되는 순간 이거 며칠 안 가가 땅값 오릅니다. 벌써 해제된다는 말이 번지는 순간부터 30만 원짜리가 벌써 40만 원, 50만 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는 올라가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완화가 됐어요. 해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은 30만 원짜리가 2배, 3배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리고 뻔히 난개발 우려가 돼요. 그렇죠? 우려가 돼요. 개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계적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두 번째 투기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
그러면 막 30만 원대 50만 원 샀다가 그럼 올라가면 팔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투기하는 자가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진 자가 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투기 세력들이 와서 설치면은 30만 원짜리가 100만 원, 그 이상 200만 원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럴 때 부산시에서 도로 설치하려고 최 30만 원에서 비싸봤자 한 50만 원 정도 땅을 사야지만 할 거 다 하는데 100만 원 하면은 2배, 200이면 얼마야? 4배. 이러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이렇게 조짐 보이잖아요? 조짐이 딱 보이면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그냥 팍 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제된다 하지만은 그 조짐 보일 때 미리 딱 지정해버려요. 지정한 다음에 그때는 지정했는데 어떡할 거야 했는데 그럼 투세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 한다 그래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속으로 화를 내고 지랄이 그래 말고 와봤자 팔리지도 않고 개발행위 한다고 해봤자 허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는 거 그쵸? 그 정도 기본적인 내용 외에는 허가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하여튼 간에 그 실무 문제는 내두고 하여튼 땅값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난개발 방지하고 투기로 인해서 기반시설 우려가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아니요 지가가 상승되어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여기면 지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다시 말하면 지가가 올라가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가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 왜? 땅값 때문에 그죠? 어려울 때 지정하는 구역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더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 상권 1번 지정권 됐고요. 동그라미 2번은 밑에 기역과 니은 정도 넘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 3번에 그거 보시면은 3번에 두 번째 지정되면 고시하라. 근데 거기 이게 우리 동그라미 3번 위에 하나 더 빠졌어. 여기 빠졌어. 절차에서. 그래서 빠진 거 지금 씁니다. 뭐가 빠지냐면은 요거는 절차에 있는 거니까요. 자, 얘도요. 지정 절차가 있어요. 심의 거쳐 지정되면 고시하라. 앞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라. 개발이 안 됐으니까 참말이요. 개발이 안 됐으니까 언젠가 개발할 거 아니에요. 개발하는 건 좋은데 개발하기 전에 이 구역으로 그죠?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 의견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자, 우리 지금 30만 원짜리가 50만 원 한 달 지나면 이게 30만 원짜리가 아마 300될 될 것인데 구역 지정하면은 더 못 벌지 않느냐. 그건 좋아할 리 없죠, 그죠? 그런데 부산시장은 그런 말 안 해요. 좋다, 너를 맘대로 올라간다고 치자. 그 땅값 비싸갖고 팔든지 건물 지어라. 나 도로 설치 못한다. 그러면 그들도 손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트면 도로 뭐 하냐고, 도로가 없는데. 그럼 맘대로 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땅 못 사, 돈 없어, 땅 못 사. 그 너희들이 설치해. 아시겠죠?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못해. 땅 올라갔어. 돈 없어. 너희들이 설치해. 그러면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설치해요, 안 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지. 뭐 하긴 뭐래. 괜찮아. 틀려도 돼. 일부러 틀린 거 알아. 알아. 나도 건물 지으면서 내가 도로 설치한다? 안 하죠. 내 건물 짓는 거 돈 없어서 그냥 융자 받아 하는데 뭘 설치해. 그러니까 까부지 말고 우리 너들 살 수 있도록 도로 설치해 줄게. 아시겠죠? 땅값 도로만 설치냐? 도, 공, 녹학, 수 앞에 있어. 해줄게. 땅값 올라가면 못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뭐 한다고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나머지는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또는 변경되면 뭐라고요? 고시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거친다. 이게 현재 주민의견과 심의 현재 책에 빠졌어요. 아시겠죠? 주민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3번 지정되면은 또는 변경되면은 뭐라고요? 고시하라 그 얘기죠. 책이 너무 이렇게 좀 빠져있지만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들어보세요. 얘는요, 얘는 주민의견 들어 안 들어? 얘는 듣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민의견이 여기 나와야 돼요. 만약에 주민의견이 여기 나오면 틀립니다. 이미 개발됐는데 무슨 뭐 들을 게 뭐 있어? 개발 다 됐는데 개발하기 전에 듣는 거잖아, 그죠? 개발 다 됐는데 뭐. 그리고 개발되기 전에 개발되기 전에 이미 주민의견 했겠지. 개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자 4번 오른쪽 4번 동그라미 하세요. 4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특광 등등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뭐라고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뭐라고요? 반영을 해라. 그 다음 거기서 리얼 구역 지정 고시되면 몇 년? 1년이 된 날까지 설치계획이 안 나오면 1년 되는 다음날 구역은 뭐가 돼요? 해제가 된다. 도공, 녹학, 수합에 대해서 설치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5번 수립 기준. 아직까지도 현찮아. 기준. 그 박스는 일단 기역만 동그라미 하세요. 기역만. 최소 구역 면적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넘깁니다. 자, 쌍가리 2번. 저를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도로를, 그러면 저를 보세요. 모든 것들은요, 시에서 특광, 특시, 특도시군에서 100% 부담하지는 않아요. 거의 하지만, 건물을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중소형, 아시겠죠? 중소형 주택까지만 우리가 봐주는 겁니다. 봐주고, 일명 대형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저 소규모 건축물이 아닌 저 중대형 건축물을 짓는 자에게는 그 일정 부분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걷습니다. 왜? 물어보는 거야. 도로 설치 내가 왜 한지 알아?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건물 안 지으면 우리 세금 쏟아부어 가면서 이거 살 필요 없거든. 여기가 마을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니까 주택 지으니까 짓는 너들 때문에 도로 설치하는 거야. 도, 공, 녹, 각, 수, 화폐. 우리가 돈 사는 거야. 하지만 소형 건축물 아닌 단 중대형 건축물은 크기에 따라 가지고 그에 비롯한 실무적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 것까지는 알 거 없지만은 일정 부분의 설치 비용을 부과시킨다 그 얘기죠. 이럴 때 기준이 뭐냐?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1번. 부과 대상.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입니다. 단독주택이든 속과시설 등이든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냥 200제곱미터 초과. 그러면 200제곱미터 이하는 그냥 한 소형 건축물로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만 부과한다. 이것도 뭡니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요거는 뭡니까? 증축.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끝에 봐요. 신축, 증축이잖아요. 신축도 200. 증축은 기존 면적 포함해서 20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로 안에는 증축일 때는 기존 면적 포함해서 200 초과시 부과. 신축은 그냥 200 초과시 부과. 그 얘기예요. 예. 다만은 아직까지 건축을 안 배웠기 때문에 건축을 배우고 와야 이해가 돼요. 이번에 설치 비용 계산 방법은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나중에 하나만 딱 볼 겁니다. 지금 볼 거 없습니다. 넘깁니다. 넘겨보시면은 162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참고학습 두 번째 있죠.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교수 있죠. 거기 참고학습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거는 요약집 할 때 할 겁니다. 이것도 나옵니다 시험에.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시끄럽고요.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몇 개만 내가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안 해도 돼요. 단순 암기는 그냥 체크했다가 뭐 지금 암기한다고 이게 들어오냐고. 지금은 할 거 없습니다. 쌍가로 3번입니다. 3번에 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설치비용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또 돈 내라고 부과하죠. 언제 하느냐 1번 먼저 2번인데 먼저 1번 납부 의무자가 200제곱미터 초과는 있죠. 초과하는 자만 내는 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건축 행위를 하는 자 밑에 있죠.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은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자 내야 되고 기역, 니은, 디귿 총 몇 개입니까? 4개, 4개. 기역 뭡니까? 건축 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 누구예요? 위탁이나 도급한 자. 아시겠죠? 위탁이나 도급한 자가. 저를 봐요. 위탁이나 도급한 자인데 연면적이 200m 초과할 때만. 그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에요. 니은이 제일 잘 나와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는 자 건축행위 하는 자가 임대인이요 임차인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죠? 그 행위자 누굽니까? 임차인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을 되죠. 니은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방금 한 기역 또는 니은에 해당하는 자의 줄곧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한 자가 A가 승계한 자, B 승계받은 자 무조건 A가. 아시겠죠? A가 위탁자, B는 수탁자, 그러면 위탁자가. 아시겠죠? 1번에 그 기억에. 그 다음에 A 도급한 자, B 도급받은 자, A 도급한 자. 무조건 A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인이 건물 지었다면 건물 지은 임차인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니은을 전부 다 기억도 A죠. A, B에서 A죠. 디귿도 A, B에서 A죠. 근데 니은은 A, B에서 B죠. 근데 니은을 A로 내면은 잘 틀려요. 임대인이 아닙니다. 그 행위자, 즉 임차인이다. 그걸 좀 해주시고요. 2번 납부기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소는 요거 시험 잘 나오는데 잘 틀립니다. 납부 의무자가 돈 내는 자가 200m 초과하는 등등 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줄 거세요. 건축허가 밑에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돈 내라고 부과해 부과. 요때 납부한다라고 내면 많이 틀려요. 돈 내라 언제 한다고요? 건축허가를 받고 플러스 2개월 이내.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보통 건축허가 허가증 내어줄 때 같이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여튼 2개월 이내에 너 얼마야? 50만 원? 너 얼마야? 70만 원? 돈 내라. 부과하고 그럼 납부 언제 하느냐? 건물 지을 거 아니에요.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그 돈 안 내잖아요? 사용 승인 안 떨어져요. 준공검사 안 떨어져요. 아시겠죠? 밑에 나오잖아요.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밑에 신청신까지 내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1번, 2번 중요합니다. 넘기세요. 심화학습은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5번에 5번. 자, 165페이지 5번에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1번만. 했죠, 그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언제 보냐면요. 잠이 안 올 때. 보시면 보는 순간 할 겁니다. 1번.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한마디로 현금 등. 왜냐? 신용카드도 현금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후불일 뿐이죠. 그죠? 직불카드도 현금입니다.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 등의 물납 예외죠. 물납으로도 할 수 있다. 돈 없어! 그러면 물납해야 되겠죠. 딴 건 됐습니다. 넘기세요. 자, 3번 강제징수 특광 등등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만약에 설치 비용을 안 내면 세금 걷듯이 징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38 기동대가 뜹니다. 세금 걷듯이. 그래서 지방세 외 수익금의 줄거세 요것만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할 수도 있다. 세금 걷듯이 징수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이건 말장난인데 환급, 특광 등등은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 승인 신청 후에 뭡니까? 그 신청하는 얘기는 건축 행위와 관련된 설치, 그죠? 기반시설 설치, 즉 추가 설치 등 설치 비용을 환급, 말장난 이거 봐. 환급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은 환급해라 그 말이니까, 그죠? 이건 뭐 내나 마나 쉬운 거잖아. 환급해야 할 사유가 있어? 그럼 환급해라 그 말이에요. 예. 이건 말장난입니다. 자, 딴 건 됐습니다. 요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뒤에 페이지가 좀 엉망이죠? 앞뒤 막 가죠? 자, 200페이지. 200페이지 보시면, 자, 그 전까지 했고요. 200페이지 제9장 보칙 등인데, 이 부분은 거의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설령 나와도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뭐 1절 도시 계획위원회는 여러분들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시범 도시의 지정지죠. 이거는요, 어쩌다가 잊을만 하면 한 지문이 한 개 정도 나와. 뭐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몰라도요, 항상 답은 딴 데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자, 207페이지에 그거 보시면은 맨 밑에 뭐가 나옵니까? 타인 토지 출입. 요거 시험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등 나오죠. 타인 토지 출입 등인데, 자, 요 보시면 저 봐요. 요것이 출입 등이는 출입 등이 뭐냐면 요겁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여기에 만약에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그럼 예를 측량해야 돼. 측량하려면은 멀리서 여기서 봐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고 네모난 거 이래 보면 사람 얼굴 안 보여. 네모난 건 별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토지든, 그죠? 여기 있는 토지 등에 출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만약 여기가 집이 있다면 다른 집 앞마당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 토지 등에 출입할 때 최소한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는 하고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들어간 다음에 뭔가 여기에 장애물이 있어. 제거해야 돼. 그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옆으로 이렇게 좀 비켜줘야 돼. 그럴 때는 그 소유자 등등 있죠. 그자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단순한 출입은 그냥 언제 가겠다고 알리고 하지만 들어간 이후에 그 소유자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어떤 이게 좀 터치하는 행위는 뭡니까? 동의를 받아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 단순한 출입이 있고요. 출입. 잘 봐야 돼요. 출입. 얘는 출입 이후에 일시 사용. 그러니까 얘는 몸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고, 얘는 들어갔다 뭡니까? 그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또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로 나누어져야 쉽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보세요. 먼저 밑에 2번. 1번 기초조사 등으로 인한 출입입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할 때 출입동을 하면 했어요. 출입. 요거 왼쪽 거, 왼쪽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로 재료 적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 오른쪽. 그다음에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오른쪽. 제거도 오른쪽. 아시겠죠? 예.
출입 하나. 일시 사용, 제거 변경은 오른쪽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일단 전부 다가 있다. 근데 뒤에 내용을 분명히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넘겨보세요. 자, 1번 출입 절차는 뭡니까? 왼쪽. 왼쪽 얘기 읽고 내가 체크한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1번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문서에 뭘 받아라? 허가, 동그라미에서 허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얼마 전까지? 동그라미에서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왠지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자가 소유자가 일 수도 있고, 그죠? 소유자가 딴 데 살면 그 사람 누굽니까? 점유자이고 또는 관리인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거기 살고 있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뭐면 이게 통지하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다만 나오죠. 행정청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됐죠? 그죠? 예. 저를 봐요. 합니다. 먼저 1번 출입할 때 며칠 전 통지? 7일 전에 통지하라. 이렇게 할게요. 헷갈리니까. 2번 대신에 행정청 시행자는 허가받아 안 받아? 허가받지 않는다.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허가받는 건 누구 받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정청 누구면 공공기관과 민간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정리하면은. 자, 밑에 봐요. 상가 2번 사전 동의. 타인 토지를 중간에 일시 사용, 밑에 장애물 변경 제거, 뭐 제거 변경이죠. 끝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 뭐라고요? 동의. 얘는요 3일 전 통지합니다. 자, 잠깐 먼저 밑에 문자 볼게요. 먼저 어디 보시냐면요. 쌍가로 4번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얼마 전까지? 그렇죠. 잘 봐요. 오른쪽은요 3일 전 통지합니다. 다르죠? 통지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요? 통지 플러스 동의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누구한테 통지하고 누구의 동의 알잖아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얘는 출입은 7일 전에 그냥 통지하지만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제거 변경 어려우면요. 그냥 잠깐만 책다 헷갈리면 변경 제거 같은 거지만 그래도 장애물 변경 제거 할 때는 얼마 전? 3일 전 통지하고 뭐까지? 동의까지. 요거.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그러니까 4번을 먼저 하고 3번 하는 겁니다. 순서가 달라요. 토지나 장애물 소유자, 그죠?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만약에 현장이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받고 싶어도 어디 없어요. 어디 갔는가? 출장 갔는가? 해외여행 갔는가? 산에 뭐 남하러 갔는가? 없어요. 이럴 때 행정청 시행자는 특광, 특시, 특도 시행군수에게 즉 부산시장에게 뭐 한다고요? 통지, 동그라미 통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는 뭡니까? 허가. 저를 봐요. 그러면 현재 저를 봅니다. 남의 토지 들어갈 때 부산시장에 직접 갑니까? 부산시장에 이름을 걸고 이름으로 아마 부하 직원, 담당 공무원 들어갈 겁니다. 맞잖아, 그죠? 담당 공무원이 부산시장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부산시장이 간 걸로 한 거죠, 그죠? 부산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담당 공무원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전화합니다. 시장님, 빨리 동의받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땅이 있는데 집 주소 가보니까 주소가 또 달라요. 이사 갔는가, 거소가 불분명해요. 뭐 탈북자인가, 어딘 간에 해외여행 갔는가. 하여튼 동의받기가 곤란합니다라고 통지하면 법에 그런 말 없지만은 이때는 내용은 뻔하다고 얘기죠.
부산시장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법이 없지만. 그죠? 그렇게 하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행정청은 뭐라고요? 부산시장에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하면 돼요. 이것도 보니까 나중에 말로 오면은 부산시장이 알아서 책임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보세요. 공적 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동의죠. 만약에 여기요. 동의 받기가 곤란하고 이럴 때 첫 번째 행정청은 뭐라고요? 그냥 통지만 하고 비행정청은 뭡니까? 얘는 허가를 받았다. 이게 다예요, 다. 이것이 요건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통된 내용, 공통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공통된 내용입니다. 자, 상가 5번입니다. 출입 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네, 물어볼게요. 일출 전, 아니, 여기. 나를 봐요. 일출 전, 일몰 후. 긴장하지 말고. 야간이요, 야밤이요. 야간, 야밤. 야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밤에는 해 지고, 해 뜨기 전에는 들어가지 마라. 우리 살면서도 아무 친한 친구 집에도 밤에 가면 안 돼. 방에서 어떤 일 벌어질지 알아, 그를. 가면 안 돼. 이렇게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점유자, 동그라미 했어요. 소유자 아닙니다. 관리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뭡니까? 누굽니까?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가 되었던, 점유하고 있는 자가 관리인이 되었던 간에 일단은 뭡니까? 점유자.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가 거기에 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뭐라고요? 점유자.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 토지의 점유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점유자 동그라미 했어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를 출입 등 하여튼 출입 그러면 출입이고 출입 등은 등은 오른쪽 거 아시겠죠? 저를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여기 출입은 예고 등은 뭐요? 얘를 말한 거예요. 등 일시 사용 변경 제거 요겁니다. 출입하든 일시 사용하든 변경하든 제거하든지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죠?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왜? 합법적으로 다 그죠? 통지하고 그죠? 심지어 동의받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가서 마음 변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들어봐요. 만약에요. 자,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집이 이래 있어요. 이게 이게 앞마당이야. 막 여기만.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막 난리 지고 있네. 이 집 사는 분이 참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 저 깜빡깜빡해. 그래서 산에 나무로 갔다가 그죠? 갔다가 등짐 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먼 산을 이렇게 보니까 집을 이래 보니까 본인이 다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깜빡한 거야. 어디 내 집 앞마당에 이런 인간들이 있어. 얼른 열받겠어. 순간적으로 까먹으면. 그러니까 나무하던 거 다 팽개쳐버리고 이게 지게 이게 뭐요? 짝대기 하나 들고 그죠? 짝대기 들고 내 개 섞어라 하면서 이 몽댕이 하나 들고 뭐라고 이게? 몽댕이 들고 이제 쫓아갑니다. 나가 물러가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말이야. 하면 요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야구방망이 한 대 맞습니다. 아시겠죠? 짝대 한 대 맞습니다. 뭐요?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저 인간이 뭐 할 때는 다 공부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쌍가루 6번의 위반. 여러분들 이게 원래요 맨 마지막 페이지 가면은 벌칙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중간중간 내가 필요한 것만 몇 개 골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쌍가로 6번의 위반 뭐라고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쌍가로 7번 타인 토지 등의 출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증표 동그라미. 증표는 행정청일 때 증표겠지, 그죠? 무슨 뭐 공무원증 이런 거겠지, 그죠? 증표와 허가증. 허가증은 비행정청일 때 나오겠지, 그죠? 증표나 허가증을 지니고 필요하면 만나 보여줘야 되겠죠. 끝. 됐습니다. 3번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거기에 다 보지 말고요. 쌍가루 1번하고 쌍가루 2번만 보세요. 2번만 보시면 자 여기다 하다가 잘 보세요. 내가 뭘 그리나 내가 막 그릴 거예요. 그릴 건데 그려도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맞힐 겁니다. 내가 그림 잘 그리잖아요. 진짜? 봐봐요. 봐요. 딱 뭐야.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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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뭐죠? 장독대. 멋지다, 장독대 붙잖아. 그죠? 장독대. 역시 내가 이거 강의 안 했으면 내가 화가 날 뻔했어, 화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니까 와이프는 내가 화가 난다 그러더라고. 전 저렇게 말 잘할까, 그죠? 근데 보다 보니까 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뭡니까? 장애물. 요거를 이게 뭐 제거하려면은 옆으로 가야지, 그죠? 그 장애물을 옆으로 이렇게 치우다가 그냥 깨먹어버린 거야. 이럴 때 뭡니까? 손실 보상을 해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별로 생각 안 한 거야. 아니 뭐 장독도 얼마 한다고 뭐 20만 원? 잘 얘기해서 한 50만 원 주지 뭐. 하고 주인이 와갖고 야 50만 원 주면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1억. 그러니까 뭔 소리야? 50만 원 아니야, 1억이야. 합의가 돼, 안 돼? 근데 알아보니까 1억이 맞아. 여기 있는 장독단에요 60년 된 간장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한 5년 전인가요?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나온 거 얘기하는 거 지금요. 거기에 간장이 한 요 정도, 한 10cm 정도 담겨 있었거든요. 이 허름한 주택과 가지고 있는 그 부모가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살 이유가 없죠. 방치. 그래갖고 팔아도 안 팔려. 그리고 나중에 가보니까 장독대가 몇 개 쫙 있는 거야. 뭐 시커멓게 있길래 찍어 보니까 굉장히 간장인데 세상에 처음 보는 환성적인 맛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서울에 있는 별 5개짜리 호텔 주방장인 거 알고 와서 1억에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안 팔았어요. 그 내용이 세상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이거 임성훈 아나운서 있죠? 요만하게 해서 먹길래 속으로 얼마 좀 처먹겠어 그랬거든 내가. TV 보면서. 그때 그 이후에 팔았는 안 팔았는 모르겠지만 1억에 내놨는데도 아직까지 안 판다까지만 그냥 방송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협의가 돼야 한대. 안 되겠지 이렇게. 예. 책 봐요. 하여튼 간에 1번 손실보상 의무자.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줄 거예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입니다. 그 행위자가 아니에요. 잘 봐요. 담당 공무원이 깼잖아요. 그 담당 공무원이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행정청, 그가 속한 부산시에서. 아시겠죠? 요거 행정청, 즉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인데 시험에는 그 행위자가 아무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시행자가. 장독대 깬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행자가 손실보상합니다. 나중에요. 손실보상해주고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권은 너들 사정이니까 우리는 알 거 없다 그 얘기예요. 협의 따라합시다. 돈 줄 자, 돈 받을 자. 그 돈 줄 자와 돈 받을 자가 다이렉트로 협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손실을 보상할 자. 아시겠죠? 보상할 자. 부산시. 손실 입은 자. 장독대 주인. 아시겠죠?
협의를 해야 한다. 나머지는 공치법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납니다. 거기 뭐 4번도 절차 있죠. 밑에 거 보지 마세요. 전부 다 공치법이 있기 때문에 공치법은 우리 시험 법률 아니고 쌍가루 1번과 2번 정도는 우리 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요까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넘기세요. 211페이지 있죠. 4번만 행정심판 4번만 동그라미 하고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 예, 요거는 나중에 공부가 정리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넘기세요. 6번 청문도 6번 동그라미 하세요. 요거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토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예, 도시개발법 하겠습니다.